앞서서 공략주 예고편 들어보니까요. 지금 공개될 종목들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화평법에 관련한 이 정책 수의 모멘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화평법과 관련했다면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지금 제약주 괜찮나요? 네. 일단 정확한 제약바이오주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톡 스택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전에 준비한 종목인데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약용품이랑 의약품, 전문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효능과 인체 유해성 평가를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창업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좀 의약품,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 신약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평법 정책 수혜주로서 과거 유해성 위주의 평가에서 화평법은 관리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독성 평가 업체에게는 분명 업황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참고적으로는 2대 주주인 셀트리온이 지분의 약 11%를 보유한 셀트리온의 협력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와 FDA에서 인증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CRO 사업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RO 사업이란 신물질의 비임상 과정에서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개발 중인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차트적으로 설명을 이제 할 건데 차트적으로는 저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현재 오늘 펌핑이 나온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 4,500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이 구간이 어떤 가격대냐면은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는 한 2015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던 가격대예요. 네,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줬고 또 이렇게 지지받으니까 더 갔던 구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 또 몇 년 만에 지금 작년 18년도 이후에 다시 오랜만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발생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평 매물대에 기반을 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면부터 4,8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매집을 하자라는 천천히 매집하자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하락세기 형태를 보이고 있죠. 현재로서는 이런 하락세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하락세기 형태를 보통 이렇게 이탈하고 나서 되돌림 주고 더 빠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되돌림 주고 조금 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 5,000원 후반대는 또 지지받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추세선 상단까지 열려있는 단기적으로는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리스크는 좀 작은 반면에 기대치 수익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도 이 관점은 좀 유효한 듯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 전략을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500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이전에도 이런 구간에 갔으면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또 한 번 정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면에서 매집을 했다가 4,500원 정도 여기 이 박스권이 좀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 구간이 손절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화평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첫 번째 종목 바이오톡 스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재모 전문가의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게인 2015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5 하면은 저는 메르스 그 여파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왜 2015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가져온 종목이 알루코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1956년 설립돼서 1972년도 코스피 시장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고 전통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돼서 가공해서 제조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비용 산업용, 건축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산업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휴대폰 쪽이나 가전제품들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2015년도 말씀을 드렸냐면 2015년도
이 휴대폰 디자인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많이 사용들 하시다 바로 2015년도부터 이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간 메탈 케이스를 많이 사용했던 시절이 바로 2015년도입니다. 동사가 이때 고객사로부터 물량을 많이 받으면서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올랐던 시점들, 이게 바로 2015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고요.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결국 과거에는 모바일이었다면 이번에 한번 TV 쪽이 될 것 같아요. TV 쪽의 프레임이 그동안에는 어떤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됐다고 했을 때 고객사 자체가 지금은 이 메탈 케이스, 알루미늄 케이스를 많이 가면서 이 알루미늄 활용했을 때는 결국에는 소재 자체가 지금 탄탄한 느낌도 주고요. 그 다음에 가공이 또 용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볼 때는 고객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TV 쪽, 가전제품 쪽으로도 지금 이와 관련된 소재 납품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전기차 배터리 팩과 관련된 커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국내 배터리 만드는 업체 두 곳으로부터 8년 동안 한 4,700억 정도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해가 가면 갈수록 매출 인식을 자연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매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업 구조를 지금 확보를 한 셈이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올해 2019년도 매출액은 한 5,600억에 영업이익은 210억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는 영업이익이 300억대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주목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차트를 좀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주봉 차트입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 지금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잘 보시면 주가가 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같은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은 이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심플하게 1차적으로 제가 3,500원 라인을 잡아드릴 거예요. 3,500원 라인은 현재 이 국면입니다. 역시나 이 국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높게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매우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3,500원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손저가 라인은 제가 2,200원 라인을 잡아드릴 거예요. 2,200원 라인은 현재 최근에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국면에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2,200원 라인을 손저가로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루코였습니다. 이 종목의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모멘텀 기억해 보시고 주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전문가가 공개해 주신 공략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휴대폰 끝자리 번호 4114님, BMT에 대한 고민 문자 이제 보내주셨네요. 너무 늦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내일 4시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 받았어도 내일 도와드리니까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사무엘 전문가, 이재모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